자, 한번 센 연산 마시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24쪽입니다. 자,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내용인 확률이라는 내용인데, 근데 다들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사실 확률이란 말 저희 둘이 혹시 이 말 처음 들어보시나요? 사실 제가 알기로 요즘 사실 뭐 TV라던가 유튜브에 확률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축구 이런 거 해도 뭐 우리가 뭐 16강에 올라갈 확률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하도 유튜브 이렇게 발달돼가지고 이 단어 자체를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 아마 그 느낌도 이제 아실 거야. 무슨 느낌인지. 그래도 자, 저희 책에 써 있는 이제 수학적인 정의라고 그러죠. 뜻 한번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오늘 배우게 될 확률은요. 많은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딱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어떤 거? 어떤 경우가 일어날 밑줄 가능성. 가능성 같은 거긴 해. 그러니까 확률은 한마디로 뭐예요? 어떤 가능성. 가능성. 그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써 있는 게 확률은요. 이렇게 씁니다. 생각 바꿔볼까? 자,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얘 비율이야, 비율.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확률에서 율자가 어떤 비율, 그러니까 비율할 때 율자거든요. 다시 우리가 이제 어떤 확률이라는 사실 이제 수학적으로 이런 게 확률인데요. 중요한 건 뭐다? 모든, 동그라미 칠게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뒤에 보시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비율로 표현하는 게 확률이다 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것 중에 사실 확률 개념이 있어요. 자, 제가 오늘 한 두 가지 준비해봤거든. 자, 필기한 이어가볼까? 자,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것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확률 개념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요. 요거 제가 오늘 검색해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내용이더라고요. 다 혹시 백분율이라고 아세요? 백분율. 얘도 률이네요. 확률, 백분율이라는 거. 혹시 정근아, 백분율이 어떤 거게? 혹시 뭐 뭔지 아세요? 그 확률을 그 분모를 100으로 맞춰놓고. 너무 정확히 아는데 맞아요. 쌤 이해가 안 돼요. 너네 아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20% 사실 이런 이 퍼센트가 약간 확률 쪽 개념입니다. 이 퍼센트라는 게. 자, 좀 더 이어가 볼까? 혹시 여러분들 20%는요, 아까 방금 정근이가 정확히 말했는데 혹시 20%를 분수로 바꾸시면 이거 규리야 뭐분의 던줄 아세요? 약간? 맞아요. 필기어갑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백분율은요 분모 자리가 100이잖아. 즉 어쩌면 전체를 100으로 보는,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보고 이제 그 중에서 얼마다라고 표현하는 게 실제로 백분율이거든요. 백분율. 그리고 제가 오늘 검색해보니까 실제로 초등학교 칠까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분모 자리에 들어가는 게 기준량. 그러니까 백분율은 기준이 100인 거예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자에는 비교하는 양이라고 써있더라고. 네, 요게 이제 초등학교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양을 쓰는 게 백분율이에요. 물론 여기다가 100을 곱하신 게 20%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백분율도 오늘 배우게 될 확률 쪽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확률의 공식도 이거랑 비슷하다고요.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전 이맘때 배웠던 중1로 가볼까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중1 때 배운 어떤 내용이 이제 와서 보니까 오늘 배우게 될 확률 쪽 개념이 하나 있어요. 힌트 4글자입니다. 힌트 맨 마지막 두 글자가 도수야, 도수. 무슨 도수라는 도수? 네, 필기해봐. 자, 중1 때 배운 것 중에 혹시 여러분들
말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도수는 뭐예요? 도수는 뭐냐면 어떤 계급의 크기가 정확한 명칭인데 그러니까 이제 몇 개인지가 도수예요. 몇 개냐는 게 도수예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배웠잖아. 경우의 수 말 뜻이 몇 개거든요. 그러니까 도수랑 경우의 수랑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상대 도수는요. 역시나 뒤에다가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그 당시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보통 상대 도수는 소수로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 상대 도수가 0.3이다. 역시나 얘를 분수로 바꾸시면 10분의 3인 거 맞나요? 도와줘. 혹시 여러분들 상대수 공식에서 분모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세요? 분모 자리에 뭐가 들어가? 전체 도수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몇 개인지를 쓰는 자리였잖아. 분자에는 저게 무슨 자리예요? 어떤 물어보는 계급이라고 불렀거든요. 계급의 도수. 그렇죠. 계급의 도수. 이거 글자가 좀. 계급의 도수. 자,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사실 그러니까 오늘 배울 확률이 저런 느낌이긴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이 두 가지랑 비슷한 느낌으로 하나 하시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노란 색깔 네모 박스 보이세요? 자, 여기에 이제 확률 구하는 공식인데요. 위에 있는 이 공식들과 비교해봐. 공식이 똑같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다시 확률 구하는 공식은요. 자, 먼저 분모 자리에 보시면 분모 자리에는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어떤 시행이 나올 거잖아. 다시 쌤 얘는 어디서 구해요? 얘는요. 말해줄게. 이 모든 경우의 수는 시행을 보고 구합니다. 자, 다시 예를 들어볼까? 저 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주사위 한 개를 던질 거예요. 그럼 정연아,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와?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시행을 보며 모든 경우의 수를 알 수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건의 경우의 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도 경우의 수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분모 자리에는 전체. 그러니까 위에서는 100이었고 여기서는 전 도수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리고 분자에는 사건의 경우의 수, 물어보는 거 쓰라는 거예요. 위로 오시면 물어보는 거를 썼단 말이야. 이제 이 공식과 똑같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뭐 하나도 할 거 없다. 자, 관련 문제 볼게요. 자, 밑에 예를 들어 1번, 2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나와.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흰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부터는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확률로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보는 대로 식을 좀 써야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물으면 정답을 숫자로 딱 쓰면 되고 몇 개인지, 확률로 물으면 분모 자리에 전체를 써줘야 돼.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몇 개인지인 거야. 다시 확률이란 말은 전체에서 몇 개인지의 그 비율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한번 첫 번째 문제니까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다시 첫 번째 문제. 자, 일단은 위에 읽어보시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흰 공 5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밑줄 쳐봐. 한 개의 공 꺼낼 겁니다. 여러분, 요게 시행 맞나요? 자, 우리 지금 시행은 한 개 꺼낼 거예요. 그리고 이 시행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고? 시행에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얘 민근아, 자, 얘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8가지겠죠. 뭐 하나 꺼내면 8가지 중에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률 구할 때는 이걸 하나 구하셔야 돼요. 전체 중에서 봐야 돼. 전체 중에서. 그리고 밑에 자, 흰 공이 나올 확률. 자, 흰 공이 나오는 자, 이게 사건 맞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 귤이야.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은 몇 가지야? 얘는 지금 흰 공이 5개니까 5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 써있는 확률이라는 거는 정현아 정답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그쵸. 자, 분모 자리에 전체를 쓰면 되고 분자의 사건을 쓰라는 거야. 이제 모양만 살짝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경우의 수 문제예요. 자, 한번 더 해볼까? 그 밑에 있는 2번 문제는 자, 요거 민근아 정답 혹시 뭐 나왔어? 검공 나올 확률 한 8분의 3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냥 복수야 복수. 아시겠죠? 한번 더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 밑에 있는 3번, 4번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어쩌면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제 조금 그나마 좀 진지한 내용이 조금 뒤에 나오는데 이 앞에는 그냥 뭐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식만 먼저 외우세요. 아, 확률 구하는 공식이 저거구나. 그리고 참고하실 거는 백분율 혹은 상대도수를 참고하시면 돼요. 공식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 가볼게요. 자, 호명하면 좋았죠? 자, 얘 일단은 자, 여기까지 끊고 주사위를 던질 때 그 말은 뭐다?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란 얘기예요. 6개 중에서 첫 번째 문제 홀수가 나올 확률. 자, 얘 글이야. 정답 뭐라고 쓰면 돼? 그쵸, 여러분들? 6분의 3 맞나요? 6개 중에 3개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에 대한 사건의 비율로 쓰는 게 확률입니다. 물론 약분까지 해야겠죠. 2분의 1. 자, 밑에 있는 문제 많이 봤잖아요. 6의 약수가 나올 확률. 자, 얘 정근아 정답은 일단 뭐 나와? 3분의 2. 그렇죠. 6개 중에 4개가 있는데 약분하시면 3분의 2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이거 확률을 왜 쓰는 거예요? 보세요. 다들 이거 왜 쓰는지 아시겠어요? 확률 쓰는 이유. 확률을 쓰면 뭐가 보이는 줄 알아? 너네 봐봐. 너네 경우의 수만 쓸 때랑 자, 이 분자가 지금 경우의 수 맞나요? 4개였잖아. 확률을 쓸 때랑 무슨 차이야? 약간. 자, 확률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쓰게 되면 전체에서 내가 몇 개인지 그 정말 뭐랄까 분포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경우의 수만 쓰면 전체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정확한 전체를 모르는데 이렇게 쓰면 전체에서 요만큼이구나 그 비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확률이 좋은 점입니다. 자, 오른쪽 가볼게요. 너무 똑같은데? 예를 들어 5번 문제. 자, 지금부터 하나씩만 할게요. 그냥 막 다 앞에 배운 내용이니까 찍먹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확률과 바로 쓸 수 있겠다 그러면 바로 볼게요. 자, 얘 정현아 정답 얼마야? 다들 15분의 4 나오셨나요? 왜 15개 중에 하나 뽑을 거니까 전체가 15개 4 이하니까 4개 되겠죠. 15분의 4입니다. 자, 7번 문제 가볼게요. 자, 7번 문제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동시에 촥 던졌는데요.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경우의 수가 아닙니다. 확률로 바뀌었습니다. 자, 혹시 요거 민근아 정답 혹시 나온 거 있어? 자, 이제 물어볼게. 전체는 몇 가지야? 이런 전체 4가지인 거 아시죠? 왜? 각각 앞뒤 둘둘인데 한 세트 곱하는 거잖아. 총 4개 중에서입니다. 앞뒤 뒤뒤. 자, 이 중에서 자, 모두 앞면인 거 몇 가지지? 민근아? 한 가지니까 정답 뭐라고 쓰면 돼? 3.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4개 중에서 한 가지잖아요. 앞. 뭐 이렇게 쓰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예를 들어 9번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9번 문제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번 숙제하시면서 복습을 좀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복습을 아마 따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경우의 수랑 확률은 비슷한 거기 때문에 10개의 제비 중에서 근데 이걸 왜 하필 제비라고 부를까요? 10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4개 들어있는 상자가 있고요. 거기서 하나를 뽑을 건데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해 혹시 정근아? 네. 정답 혹시 뭐 나오세요? 5분의 2. 그렇죠. 자, 전체 10개 중에서 당첨 제비 뽑을 건데 당첨 제비가 4개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약분하시면 5분의 2다라는 거예요. 다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또 해볼게. 자, 밑에 있는 문제 예를 들어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 위에 시행을 잘 봐야 돼.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 구할 때는 시행을 통해서 전체를 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행을 잘 보시고 아 전체 몇 가지가 있구나. 그 중에서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분의 사건, 전체분의 사건입니다. 더했을 때 8. 특히 이거 참 많이 나오죠. 뭐 눈을 더했을 때, 뺐을 때, 곱했을 때뭐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한번 이거 구해 보셨나? 요? 혹시 이거 정연아, 정답 혹시 일단 뭐 나왔어? 다들 나오셨나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죠. 6 곱하기 6. 그래서 자, 합이 8. 나열해 볼까? 2, 6, 3, 5, 4, 4, 5, 3, 6, 2. 자, 이번 문제는요, 심화지로. 자, 요거 여러분들,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얘네들 다르게 세야 돼, 똑같이 세야 돼? 다르게 세는 거죠. 왜 다르게 세는 거야? 그쵸. 요 말 때문에. 서로 다른 수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른 겁니다. 그쵸? 여러분 이런 시행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문제잖아요. 그쵸? 자, 오른쪽 가봐. 지난 시간이요. 예를 들어 17번 문제.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일렬로 세우는 문제가 확률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요, 경우의 수를 잘해야 돼.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우의 수가 안 되시면 꼭 질문을 하시고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숨긴다고 될 게 아니야. 자, 17번 문제는 일명 제한 조건이죠.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은지가 중앙에 세워라 세우세요. 은지를 뽑아라 뽑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제한 조건이에요. 자, 한번 구해보셨나요? 혹시 이거 뷰리야 정답 혹시 나온 거 있을까? 아직 하는 중이에요? 자, 5명을 일렬로 배열할 건데 가 시행이고요. 사건, 은지가 가운데 있어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까? 자, 이번 문제는 다시 여기까지 끊고 시행이거든요. 5명을 배열하는 문제니까 분모 자리에 5, 4, 3, 2, 1 쓰면 되는 거 맞나? 이렇게. 그리고 자, 분의 이제 분자에는 얘를 써야 돼요. 은지가 중앙에. 한번 그려볼까? 자, 이렇게 그림. 특히 순서가 중요한 문제들은 이 그림을 꼭 이용하세요. 자, 은지를 가운데 세우면 돼요. 오세요. 그러세요. 저희는 나머지만 배열을 하면 돼요. 규리야, 이 나머지 배열하는 거 뭐라고 쓰면 돼? 이제? 그쵸, 4, 3, 2, 1인 거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약분이 다 됩니다. 이렇게 약분되면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정리해 보시고 밑에 내려가서 또 하나 해볼까? 예를 들어 20번 문제. 또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었던 자연수 만드는 문제의 확률 버전입니다. 20번입니다. 제가 정리랑 이 책 썼어요? 채점했었어, 그지? 안 했어? 좀 이따가 퇴근 전에 채점하고 가세요. 제가 쓸게요. 근데 오늘은 아마 다른 책을 딱히 안 갈 것 같긴 해. 여기는 똑같이 나오는데. 자, 20번 문제. 자연수 만드는 문제.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저처럼 막 이름을 막 지을 수가 있어요. 자연수 문제, 이웃하는 문제, 일렬로 문제.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위에 읽어보니까 1부터 5. 감사한데 0이 없네요. 1부터 5까지 자연수에서 2장을 뽑아서 여기까지가 시행이래. 2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다 라는 시행입니다. 자, 확률이니까 시행을 가지고 전체 구할 겁니다.
도와줘. 요거 그러면 민근아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전체 여기 뭐라고 쓰면 돼? 전체 몇 가지예요? 20가지. 그쵸? 저는 5 곱하기 4라고 쓸게요. 전체가 20개 중에서입니다. 0이 없으니까 편하게 쓰면 돼요. 분이 이제 얘가 홀수가 돼야 돼요. 홀수. 자, 홀수란 말은 뭐다? 여기에 있는 요 자리가 홀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1부터 5까지니까 1, 3, 5 3개 있겠네. 세 가지. 자, 먼저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를 세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앞에는 요거 4가지 맞나요? 자, 홀수 하나 빼고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확률이란 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실 아주 기본 문제들이야. 좀 빠르게 지나갔는데 한번 숙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이제 확률의 어떤 기본적인 공식을 소개해드렸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로부터 수학 공부 오래 했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항상 그 다음 장에 이런 게 나옵니다. 다시 같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시 우리 얼마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 제일 첫 번째 페이지는 정의가 나와요. 기본적인 뜻, 용어. 그리고 쭉 연습하고 바로 다음 장에 성질이라는 게 나오잖아. 똑같습니다. 자, 이제 확률의 성질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끝낼 겁니다. 사실 근데 확률은요 넘겨보시면 몇 장 안 돼요. 곧 이 책 끝납니다. 그래서 성질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자, 이번 페이지는 위에 제목 보시면 기본 성질이라고 써있네. 네,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성질 맞아요. 기본 성질입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총 3가지가 써있는데 요거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래요. 외우지 마시고. 자, 저는요 요거 순서를 2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순서를 2번, 3번, 1번 순으로 할게요. 자, 2번 한번 읽어볼까? 첫 번째. 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있잖아요. 자, 제가 한번 말해볼까? 자,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 자, 질문. 자, 여기 반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는 친구는 몇 명인가요? 절대로 지금 없잖아요. 그럼 빵명 맞아? 그쵸? 어쩌면요. 자, 피해볼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가 빵인 걸 말합니다. 고로, 자, 오른쪽에 써봐. 자, 결론적으로 요때의 확률은 항상 0이다라는 결론이거든요. 다시, 수학적으로 확률이 0이란 말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 말입니다. 0이라는 확률이. 다시 뒤에 써줄까? 왜냐하면 자, 확률의 공식이 전체분의 사건인데요. 한 번 더 규리야. 절대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말은 사건의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되냐. 여기가 0인 거니까 당연히 확률이 0인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유는 심플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은 경우의 수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우의 수는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0이잖아. 그래서 확률도 제일 작은 게 0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 밑에 보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내 확률이 1입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되는 건 확률이 1이다라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또 필기해볼까? 왜냐하면 자, 우리가 항상 된다는 말은요. 또 제가 비유 하나 들어볼까? 어떻게 되지? 자, 오케이. 여기 지금 자, 여보세요? 여기 5명이 있잖아요. 제가 5명 중에서 남자 또는 여학생을 뽑겠습니다. 이거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여러분 5명 중에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5가지 아니에요? 너네 이제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인 거야. 다시 항상 자,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은요. 써볼게. 분자의 경우의 수가 그냥 전체가 되는 이런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10개인데 분자도 10가지인 거야.
그리고 이 상황에서 분모 분자를 약분하시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옵니다. 자, 정리할게요. 확률에서는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이런 거 없습니다. 확률은 제일 작은 게 항상 0이에요. 한 번 더. 자, 민근아. 확률에서 0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절대로 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자, 확률에서 0은요, 절대 안 돼요. 그 말입니다. 반대로 정연아. 확률에서 1은 뭘 의미한다고? 확률에서 1은 뭐다? 무조건 돼요. 그 말입니다. 지금 1.2 없나요? 1.2란 게 없다고. 확률에 1.2란 게 없어요. 왜? 1이 제일 큰 거야. 여러분 참 보세요. 이런 거 돼 안 돼? 확률에서. 규리야, 이런 거 왜 안 돼? 애초에 지금 분모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지? 야, 분모가 전체인데 전체를 넘어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확률은요, 전체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제일 큰 게 뭐다? 1이야, 1. 그러니까 분모랑 분자가 똑같은 게 제일 크고 그게 의미하는 거는 다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자, 이거 두 개를 이해했으면 위에 있는 1번으로 가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확률은요, 확률을 P. 혹시 여러분들 이거 여담인데 앞으로 확률을 아마 문제 풀다 보면 P라고 많이 써요. 혹시 영어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 가능성이면 다른가요? 가능성? 퍼센트 아니고 퍼센트는 단위고 영어 단어 중에 가능성이면 다르거든요. 내가 이 단어를 좀 쓸 자신이 없다. 이게 내가 지금 약간 즉흥적으로 보면서 이거 맞나? 풀어봐. 그 단어가 뭐예요? 죄송한데. A, 그 다음 뭐 써야 돼요? B, A, B. L, Y. 아, 그래요. 이거. 아, 근데 이거의 실제로 쟤는 원래 명사니까 이렇게 쓰긴 해야 돼. 제가 몇 단이냐? 요게 가능성이라는 단어잖아. 다들 알죠? 요 단어.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면 여기 실제로 영어에서 확률을 이렇게 써요. 프로바빌리티라고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P라고 많이 쓸 거예요. 확률에서는. 정리하자면 모든 확률은 뭐다? 0과 1 사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확률은 0과 1 사이다라는 거야. 그걸 넘어갈 수는 없어요. 다시 자, 오른쪽에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확률은요 무조건 0과 1 사이고요. 0이라는 말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1이란 말은 항상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과 1이 아닌 아까처럼 뭐 10분의 3 이런 거면 될 때도 있고 안 때가 있는 거지.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 이게 뭐 사실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기본 성질이라 불러요. 실제로. 자, 밑에 관련 문제 볼게요. 예를 들어 1, 2, 3번 문제 풀어봐. 뭐 관련 문제는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이제 읽어보시면 어떤 사건이 이게 뭐야 하는 사건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방금 말했던 걸 이해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1번 문제. 빨간 공이 나올 확률. 자, 위에 보시면 빨간 공 4개, 파란 공 6개입니다. 가볼게. 자, 규리야. 자, 1번에 빨간 공 나올 확률 얼마예요? 그쵸. 전체 10개 중에서 4개니까 약분하시면 5분의 2겠죠. 이렇게. 두 번째.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요거 정해라. 노란 공 나올 확률 얼마일까? 없잖아, 노란 공이. 즉 굳이 말하자면 10분의 0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10분의 0인 거예요. 그래서 0이 됩니다. 즉 이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 얘는 민근아, 공이 나올 확률은 확률이 뭐예요? 그치? 자, 여기 안에 공밖에 없잖아. 뭐 다른 거 없잖아. 뭐 다른 뭐 카링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쓰자면 10분의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이 나오잖아. 어림이죠. 그래서 항상 되면 1이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뭐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 오른쪽에 예를 들어 10번, 11번, 12번. 또 마찬가지긴 해. 10번, 11번, 12번. 그래서 아마 이번 페이지는 좀 문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되게 좀 빨리빨리 풀리긴 해요. 그냥 뭐 그런 게 나오는 페이지라서. 그래도 한번 이해해봐. 이해해보세요. 다시 한번 하다가 좀 뭔가 느낌이 쎄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건 안 되는데? 그럼 0. 야, 이거 무조건 되는데? 1.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확률의 세계에서는 0과 1이 제일 작고 제일 큰 놈이야. 그건 다른 건 없습니다. 확률에서는요. 자, 한번 읽어보셨나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딱 던졌는데, 자, 두 눈의 차가 6일 확률이야. 혹시 이거 정거나 차가 6일 확률은 얼마일까? 0. 혹시 이거 0인가 아세요? 도와줘. 왜 0이지? 가장 작은 수가 1이고 가장 큰 수가 6인데 둘이 빼면은 아, 너무 옳다, 여러분들. 정확하지? 그치? 여러분들, 주사위는요, 1과 6이 제일 커. 즉, 빼면요, 제일 큰 게 차가 5야. 그러니까 6 이상은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면 확률에서는 0입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자, 11번 문제.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졌는데요. 뒷면이 3개 나올 확률. 요거 규리야, 얼마죠? 여러분, 이게 동전 두 개밖에 없잖아요. 하나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게 0입니다. 한 번 더. 정연아. 어느 날이 금요일인데, 이거 무슨 문제냐? 그 다음 날이 토요일 확률은 얼마죠? 여러분 혹시 금요일 다음날 갑자기 막 일요일 될 수 있나요? 아 물론 기분 말고 실제로 기분은 그래. 가끔 너무 빨리 지나갔어 막. 근데 이제 항상 그렇잖아. 이제 이건 항상 그런 거니까 일이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번 페이지의 기본 성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다 할 수 있겠는데 준비한 거? 또 오늘 준비한 게 128초까지긴 해요. 그래서 약간 기본 성질이라고 불리는 좀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페이지도 사실상 어쩌면 기본 성질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식의 내용이긴 해요. 이것도. 근데 이 내용은 왜 따로 페이지를 이렇게 빼냐면요. 좀 전략으로 많이 써. 이 내용 자체를요. 풀이 전략 중에 하나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자, 여기 일단 제목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야. 너네 아마 저보세요. 그동안 숙제했던 걸 떠올려보시면 뭐 이게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수 이렇게 뭐만 않는 건 잘 안 물어봐요. 그렇죠? 보통 이제 뭐 2의 배수인 거 물어보지 2의 배수가 아닌 거 안 물어보잖아. 그렇죠? 근데 이번 페이지는 뭐뭐가 아닐 확률이라는 제목이고 밑에 보시면 뭔가가 써 있는데 이게 뭔지를 그냥 바로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한번 필기해봐. 여기다가. 자, 우리가 어쩌면, 기본적으로, 써볼게.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럼 어쩌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문제에서 보게 될 사건들은 어쩌면 크게 두 가지인 거 아세요? 다시, 어쩌면요. 저희가 보는 사건들은요. 자, 필기해볼게. 두 가지 그거밖에 없어. 어쩌면. 그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는 두 가지 말고도 더 많을 수 있긴 한데 우리가 보통 수학 문제에서 보는 사건들은요 둘 중 하나입니다. 뭐? 일어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 혹은 무슨 경우도 있게. 왜 안 일어나는 경우? 안 일어난다. 다들 지금 이거 일어난다 이게 스탠드업가 아니에요. 발생한다 그런 의미의 일어난답니다. 다시 우리가 봐봐 마치 제가 비유하자면 동전처럼 앞면도는 뒷면이잖아. 물론 쌤 동전 세울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어떤 그런 케이스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문제는 보통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둘 중에 하나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봐봐, 저 보세요. 주사위를 던지면요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무슨 경우도 있어요? 2의 배수가 아닌 경우 둘 중 하나 아니야? 여러분 질문, 혹시 제가 말한 거 말고 또 있나요? 그러니까 2의 배수 이거나 2의 배수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요 이런 식의 논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쩌면 자 한번 필기해봐.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쓸게요. 예를 들어
위에서가 이렇게 확률이라고. 다시 일어나는 확률을 제가 P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어쩌면 안 일어나는 확률을요 Q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P 아니면 Q라는 거야. 확률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 앞장에서 뭘 배우고 왔냐면, 잘 들어, 뭘 배우고 왔냐면 확률은요 가장 큰 게 얼마나 그랬지? 그러니까 어쩌면요 확률에서 1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1은 전체야 전체.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확률에서 1은요 전체를 얘기해요. 전체. 그 말은 뭐다? 자 여기 있는 자 일어나는 게 P 안 일어나는 게 Q면요 여기서 이제 성질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다들 P 더하기 Q는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느낌에 얘네 둘을 더한 거랑 얼마가 나와야 될까? 이게 1이다라는 책에 따라 이것도 확률의 성질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가 이 내용이에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둘 중 하나야 무조건. 근데 재밌는 성질이 뭐냐면 걔네들을 합치면 항상 1이다라는 성질이에요. 즉 이걸 응용하시면 오른쪽에 좀 더 추가 비교할게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확률이 자 도와줘. 여기 확률이 5분의 1이야. 자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그럼 혹시 정윤아 안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얘기야? 이게 이런 식의 논리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거를 좀 전략을 써야 돼요. 마지막 이유는 이겁니다. 다시 어쩌면요 이 말을 이해하시면 둘 중에 한 개를 알면 나머지 한 개는 자동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2래요. 그 말은 민근아 내일 비가 안 올 확률은 얼마나 얘기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번 페이지가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10분의 7입니다. 그럼 규리야 불합격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자 마지막 필기 할게요. 여기다가 필기하세요. 제가 알겠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필기해봐. 자 이 친구의 쓰임새는요. 이 친구의 쓰임새 이거 어디에 써요? 약간 풀이 전략으로 많이 씁니다. 풀이 전략으로 이용합니다. 이번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가 아주 유명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이용하면요 너네가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는 줄 알아?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합니다. 너네가 밑에 이제 문제 보시면 저 보세요. 밑에 문제 보시면 또 이런 게 나올 거야. 이런 거 나올 겁니다. 뭐 2의 배수가 나올 확률 구해봐라. 혹은 뭐 5의 약수가 아닐 확률 구해 이런 게 나올 거란 말이야. 자 얘는요 전략으로 어떻게 쓰냐면 보세요. 너네가 이제 확률 구할 줄 알잖아. 근데 가끔 보세요. 가끔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전부나 뭐를 구하면 될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봐봐. 문제에서 일어날 확률을 구하래. 근데 이게 구하기 어려워. 뭐 구하면 돼요? 안 일어나는 때. 안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돼요. 왜? 걔를 구한 다음에 정연아 뭐 해주면 돼요? 얘를 구한 다음에 1에서 빼주면 되는 거 맞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이거 옆에 이렇게 하나만 더 쓸게. 자 우리가 어쩌면 얘를 전략으로 쓸 건데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둘 중에서 구하기 쉬운 것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약간 항상 앞으로 의식을 해야 돼 마음속에.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어쩌면 이거를요 어쩌면 풀이 전략이 추가가 된 거야. 사실 앞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뭘 물어볼 거야. 고민하는 거야. 이거를 직접 세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게 아닌 거를 세는 게 좋을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에 아닌 거를 세는 게 편해. 그럼 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에서 걔를 빼시라는 거예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한번 밑줄 한번 치고 바로 문제 풀어갈게요. 자, 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쭉 서 있는 거야. 밑줄. 자,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뭐다? 1 빼기 P다라는 거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수학에서 확률에서 숫자 1이 의미하는 게 전체야, 전체. 어차피 요 1은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에서 일어날 걸 빼주시면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로 푸는 페이지입니다. 자, 밑에 관련 문제는 생각보다 이제 쉽게 나오는데 다음 장 내용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거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밑에 있는 문제, 자, 예를 들어서 그래 2번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 자, 2번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유진이가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5분의 3일 때 불합격할 확률은 얼마냐,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자, 얘 그러면 정연아, 자, 불합격할 확률 얼마예요? 그쵸? 자, 어떻게 계산한다고? 뭐 공식화하자면, 자, 공식화하자면 1에서 합격할 확률을 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분의 2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 자, 밑에 있는 3번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종현이가 페널티킥을 성공할 확률이 17분의 14입니다. 그러면 페널티킥을 성공하지 못할 확률은 민근아 얼마지? 17분의 3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친 게 전체가 나와야 돼. 왜? 성공하든 못하든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합치면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5번 가봐. 이거 나오네요, 이렇게. 자, 자유투의 성공률이 아까 처음 설명한 100분율입니다. 여러분 잠깐 말했죠? 100분율도 확률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얘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자유투, 다들 이거 뭔지 알죠? 농구에 쓰는 말인데 슛을 했을 때 들어갈 확률이 80%입니다. 그러면 자유투를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은 요거 혹시 규리야, 정답 뭐라고 쓰면 될까? 5분의 1. 그쵸? 자, 보세요. 자, 80%는 자, 위에 쓸게. 얘는 전체를 100으로 보시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분율도 확률이에요. 전체를 100으로 하는. 그래서 얘를 한번 약분하시면 5분의 4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실패할 확률이니까 이 친구랑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됩니다. 혹은 자, 다들 혹시 도와줘. 얘를 100분율 바꾸면 몇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예요? 20%. 요렇게 쓰면 안 되나요?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저희 답안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답안지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제 오른쪽부터가 본 게임이야. 자, 10분 남았으니까 이거를 전략으로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6번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략으로 이용한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 6번 문제입니다. 12장의 카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건데 카드에 적힌 수가 소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세요. 문제예요. 지금 이제 지금부터 자, 말로 가이드 할게요. 선택을 해야 돼. 소수가 아닌 거를 일일이 세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빠를지 아니면 뭐를 세는 게? 소수인 걸 세는 게 빠를지 모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훨씬 빠른 게 하나 있을 거라는 거야. 정연아, 자, 이거 셀 때 정연아, 너 소수인 거를 세는 게 훨씬 편해요? 소수가 아닌 거 세는 게 편해요? 그렇잖아. 근데 그 선택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요, 이거 괜찮냐면 이렇게 세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라는 아닌데, 보통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 특징이 뭐냐면, 얘를 세는 것보다 좀 이렇게 바깥쪽, 그러니까 얘가 아닌 걸 세는 게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 전략은 뭐다? 소수가 아닌 확률인데요. 저희 전략은요. 전체에서 뭐를 빼자고? 소수 1 확률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쓸 겁니다. 다시 앞으로 이제 세실 때 항상 마음속에는 이 생각하셔야 돼요. 얘를 직접 셀 것인가? 혹은 이렇게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고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소수 1 확률의 12분의 혹시 몇 개 있어요? 2, 3, 5, 7, 11 다섯 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빼시면 되겠죠. 빼보시면 정답은 이렇게 나온다. 라는 식으로 전략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으로 쓸 줄 아는지.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밑에 있는 문제, 뭐 7번 문제. 사실 뭐 여기 페이지는 솔직히 의도가 다분하니까 다들 뭐 의도대로 풀겠지만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혼자서.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고민해야 돼. 이거 직접 쓸까? 아니면 돌아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판단하는 페이지가 이번 페이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고등부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쩌면 여기서만 쓰는 전략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단어 끝날 때까지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거를 직접 쓸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여담인데 너네 혹시 이런 마음 있잖아. 제가 말한 이 마음 알겠지? 이 마음을 저희 평상시에도 가끔 하는 거 아세요? 만약에 자 제가 하나 비유 들어볼게. 제가 비유 좋아하잖아. 만약에 정근이한테 학교 선생님이 정근아, 그럼 민근이가 학교 회장인가? 회장? 회장이면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민근아 반에 가서 우리 반 애들 중에서 그 안경 낀 애들 몇 명이 조사해봐 라고 시킵니다. 그럼 너 어떻게 조사해? 네? 다시 자 선생님이 민근이한테 반에 가서 안경 낀 친구 있잖아. 안경 낀 친구 몇 명이 조사해 보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를 너가 이해 못했네. 여러분 자 저한테 시키잖아요. 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딱 반에 들어가. 쭉 스캔합니다. 뭘 봐요? 쭉 보면서 대충 봤을 때 누가 더 적은지를 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안경 낀 친구가 더 많아. 그럼 누구를 세자? 안 낀 애를 세는 거예요. 반대로 안경 낀 애가 더 적어. 그럼 누구 세면 돼? 안경 낀 애를 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제 마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페이지가 딱 그 전략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딱 나오잖아. 그러면 고민해요. 야 이걸 셀까 그냥? 아니면 좀 다른 걸 뺄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시라는 게 이번 페이지 컨셉이라는 거예요. 다시 자 이번 문제는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여러분 승부가 난다는 말 뭔 말인지 알아요? 승부가 날 확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잡아봐. 보세요. 요거 승부 났냐 안 났니? 났죠? 요거 났냐 안 났니? 안 났죠? 그럼 질문. 승부가 날 확률을 직접 세는 게 빠를까요? 뭐가 빠를까요? 승부가 뭐? 안 나는 걸 빼자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전략은 적은 걸 해야 돼. 적은 걸. 그러니까 세기 편한 거, 세기 적은 거를 빼시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갈게요. 자, 전체에서 1에서 승부가 안 날 확률을 빼는 게 훨씬 빨라요. 이 문제는. 이렇게. 그리고 자, 가위바위보는 전체가 9가지거든. 3 곱하기 3. 자, 9개 도와줘. 9개 중에 승부가 안 나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묵묵, 지치, 겁하니까 3가지.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흐름 이해하시겠냐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다음 장. 자, 다음 장도 같은 내용이야. 몇 번 문제? 5번 문제. 근데 이번 페이지는 위에 보시면 키워드 하나가 나와. 저 키워드를 이해를 하시면 아 얘도 직접 세면 안 되겠구나라는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 문제 5번 문제인데 읽어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고 따르르 뭐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 그리고 두 번 던졌을 때 마지막 문장에 자 요거 밑줄 다들 혹시 이 단어 아시나요?
보시면 가끔 쓰나? 적어도. 보통 제가 이제 이거는 고등부 수업 마찬가지야. 이 문제가 딱 처음 나오면요. 이 말부터 설명을 해야 돼. 왜 이 단어를 좀 모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혹시 아는 친구 없나요? 적어도 하나는 짝수란 말이 무슨 말이지? 적어도 하나. 하나는 공감. 약간 저런 말이야. 혹은 자, 제가 위에다가 비슷한 말을 써줄게. 여러분 좀 이해하기 편하게. 다시 이 말만 이해하시면 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면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다시 얘는 지금 적어도 하나는요. 이런 말. 최소. 자, 요거 가운데 물결 표시. 뉘앙스가 최소 하나는 짝수가 나와야 돼요. 혹은 뭐 한 개 이상은 그래. 어쩌면 이상이란 말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그 말은요. 한 개 이상은 최소 하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두 번을 던지면 두 칸이잖아. 근데 여기서 짝수가 최소 한 번은 나와야 돼. 그런 문제라고요. 자, 그 말은요. 적으세요. 이거를요. 만약에 직접 셀 친구들은 크게 적으세요. 크게 몇 가지를 세야 되는 거 아세요? 크게 세 가지. 자, 필기해봐. 이거 직접 셀 친구들은요. 제가 이제 오늘 쓰는 말 중에 직접이라는 말 쓰고 있는데 직접 세는 거 물론 가능해요. 근데 그러면 세 가지를 다 세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앞에서 짝수가 나오고 뒤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요것도 적어도 하는 짝수죠. 이런 경우. 또는 두 번째, 앞에서 홀수가 나오고 뒤에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 요것도 세야 돼요. 세 번째 뭐도 있어요? 둘 다 뭐인 경우? 홀수. 아니죠. 둘 다 짝수인 경우. 자, 다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이해했다면 이 문장은 이거 세 개를 다 세야 됩니다. 짝, 홀, 짝, 짝을 다 세라는 게 이 문장이에요.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자, 이거를 직접 세실래요? 자, 혹시 여러분들 느낌 오세요? 지금 이거 말고 한 개 남은 게 뭐 남았지? 자, 한 개 남았잖아. 홀. 자, 봐봐. 선택의 문제라고. 이거를 직접 세던가 아니면 뭐 하자고? 전체에서 뭐를 빼자고? 뭐? 둘 다 홀수인 걸 빼주던가 그 선택을 하는 게 이 문제예요.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훨씬 빠르겠죠. 얘를 빼는 게. 그래서 자, 피의자 얘는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풀라는 문제긴 해. 오히려 이 문제가 나중에 더 쉬울 거예요. 이 말이 힌트거든. 적어도라는 말이. 다시 얘는 전략이 뭐다? 이래서 둘 다 홀수인 거를 빼시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둘 다 홀을 빼시면 남는 게 짝수 하나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이 적어도라는 말은 이렇게 풀라는 어떤 키워드입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지어보자면 1 빼기 전체 36개 중에서 도와줘. 여러분 둘 다 홀인 거 몇 가지 있을까요? 자, 세 가지니까 총 9가지 경우 있겠죠? 3 곱하기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석하는 연습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밑에 있는 6번 문제. 이거 한번 해석해봐. 자, 해석하란 말은 이런 식으로 식을 한번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1에서 뭐를 빼면 좋을지. 자, 6번 문제.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이 적어도란 말은 아마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건 아마 높은 확률로. 정말 중요한 키워드거든. 다시 적어도란 말 뜻부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는요 생각보다 쓸 게 많다는 거예요. 왜 최소 하나. 적어도란 말이에요. 자, 이번 문제는 3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요. 적어도 한 사람은 다른 것을 낼 확률입니다. 이 말 이해했어요? A, B, C 중에서 최소 한 명은 다른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얘를 직접 세는 게 되게 케이스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귤이야. 그럼 이 문제는 얘를 직접 세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1에서 뭐 빼주면 되게? 맞아요. 셋 다 같은 거. 요거를 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얘를 빼주시면요. 한 명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적어도란 말 뜻을 이해해보면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7번 문제.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학생 3명, 남학생 2명 중에 대표 문제네요. 대표를 뽑을 건데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을 뽑으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적어도 한 명. 자, 이 말을 이해해봐. 그러니까 최소 한 명은 여학생 뽑으란 말은요. 생각보다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한 명도 되고 2명도 돼요. 최소 한 명이니까. 그럼 이 문제는 정연아,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이거를 직접 세지 말고 1에서 뭐를 빼면 좋을까요? 빙고. 둘 다 남학생을 빼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적어도란 말 뜻을 이해를 해야 돼서. 그래야지 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한 번만 더. 8번. 자, 8번도 이제 뭐 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아마 해보면 이 말 공감되고 나중에 되요. 오히려 적어도란 말이 들어있는 문제가 더 쉬워요. 한편으로는. 왜 적어도 문제는 항상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운 거냐면 앞장처럼 적어도란 말이 없는데 이렇게 풀 때가 있다는 거야. 그게 어려워요, 차라리. 그러니까 적어도란 말은 오히려 쉬운 단어야. 이해만 하고 나면.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장이랑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얘 우리 민근이가 마무리 지어줄게요. 자, 적어도 한 개는 노란 공이 나오래요. 혹시 얘 전략 어떻게 세우면 돼? 1에서 뭐 빼면 돼요? 둘 다 빨강. 맞아, 둘 다 빨강. 둘 다 빨강. 그렇잖아. 최소 한 개가 노란 공이니까 그 바깥에는 둘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거 빼시면 정답이 나온다. 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자, 마무리하시고 금요일날 아마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금요일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해서 2학기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